로이터 데일리 브리핑. 오늘은 스페셜 스페셜 데이로 별로 이제 로이터 데일리 브리핑을 보니까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케이트 커튼이라는 분이 이렇게 보내시는데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누가 이제 미국의 주식이 지금 떨어지니까 누가 주식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가, 그거는 다음에 그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콩고 민주공화국이 요즘에 아프리카에서 거기에서 M23 반군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그 소식을 보니까 로이터에 지금 여기 이제 3월 5일자로 나왔는데 지도랑 같이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지만 그것을 또 지하자원 분포라든지 그것을 잘 요약을 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틴더박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틴더박스 컴플릭트다, 막 터지기 쉬운 그런 갈등이 있는 콩고 지역이 되어가지고 지금 레디 투 익스플로드, 폭발을 할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폭발 직전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DRC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공화국 바로 옆인데, 주로 이제 콩고 하면은 주로 콩고 민주공화국인데, 여기에 이제 우간다 아래에 르완다 아래에 부룬디,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이렇게 콩고 우측으로 국경선을 중심으로 나란히 있게 됩니다. 우간다, 르완다, 그리고 부룬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르완다에서 M23 반군이 이쪽으로 콩고 동부 쪽으로 진격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컨트롤드 바이 M23 레벨즈 해가지고, 그래서 이 반군을 르완다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콩고 동부 쪽에서는 지역으로 노스 키부가 있고 사우스 키부, 이런 지역들이 있고, 또 많이 이제 점령을 하는 지역이 이제 고마라는 도시가 콩고 동부 지역에, 그리고 부카부라는 지역, 두 개의 지역이 언급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 대한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그림을 그리시고, 반군들이 동부 지역 M23, 이 반군 지역이 지금 장악한 지역이 있는데, 그 도시는 고마와 부카부가 있고, 콩고 동부의 큰 도시, 큰 주로는 노스 키부, 사우스 키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이 사우스 키부 이쪽 지역으로 해가지고 뭐 금이라든지 광물, 다양한 광물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쪽이 미국이나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군이 많이 이렇게 아프리카 쪽에 관심이 많이 계속 진출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23 이제 반란군이 1월에 고마시를, 조금 전에 지도에 보셨던 그 고마를 점령하고, 이후에 북키부, 노스키부하고 사우스키부 주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을 했다. 지금 M23 이제 반란군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그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르완다하고 콩고에서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부족에 대한 문제는 다른 유튜버 언더스탠딩인가 거기에 가니까 그 아프리카 설명을 잘 하시던데, 그런 거를 보시고 오늘 다루게 되는 거는 지하자원 분포라든지 M23 반군,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진격을 하게 될까, 뭐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킨샤사가 등장을 하는데, 킨샤사는 콩고 민주공화국 저쪽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있게 되는데, 콩고 공화국하고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 킨샤사가 수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이게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거기서 수천 명의 병력을 파견을 해가지고 부룬디의 도움을 요청을 했다. 부룬디는 르완다 아래쪽에 있는 그 부룬디, 그리고 우간다의 입장은 좀 모호한 입장.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이렇게 있는데, 그
르완다에서 M23 파송한 거 아니야? 지금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우간다하고 이게 부룬디는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콩고 정부가 1월 이후에 전투로 이제 최소 7,000명이 사망을 했다고 밝혔고, 이 전투 때문에 최소 60만 명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콩고 뭐 전쟁 나면 그 넓은 땅에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데로 가면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굉장히 또 적응하기 힘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자체가 부족 중심으로, 저도 이제 여러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부족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향을 떠나서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최소 60만 명이 지금 고향을 떠나가지고 아주 지금 피폐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유엔 평화유지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갈등을 종식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지금 현재로 거의 다 이제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갈등에는 과거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그 부족의 갈등도 있지만, 콩고 동부에 콜탄, 코발트, 구리, 리튬과 같은 전략적인 광물이 매장이 되어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 평화 유지 임무는 이제 20년 이상 동안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한 10년쯤 잠잠하게 있다가 M23가 2022년에 또 봉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과거부터 이제 틴더박스라 그랬는데 이렇게 터지기 쉬운, 폭발하기 쉬운 그런 폭탄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 인종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후티족인가 뭐 투치족인가 이렇게 두 부족이 아주 엄청나게 잔인한 그 싸움을 하다가 조용해지는가 싶었는데 다시 M23가 지금 나온 상황이다. 그래서 르완다에서는 지금 이제 7,000명에서 12,000명의 군인들을 동부 콩고로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 여기 로이타에서는 이 M23를 스포트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르완다에서 파송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 있는 르완다 아래쪽에 있는 부룬디에서는 2,000에서 3,000명 가량이 동부 콩고에서 이제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간다에서도 이제 5,000명에서 6,000명의 부대원들이, 여기가 이제 코데코 밀리티아 그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우간다에서도 그러니까 병력을 파견하긴 했는데 6천 명 정도에 달하는 병력, 그리고 부룬디에서는 2, 3천 명 정도의 병력, 이렇게 제일 많이는 르완다에서 7천에서 12,000명 정도의 병력을 파견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도 르완다 군인에 걸맞는 11,000명 정도의 평화유지군이 동부 콩고에 있고, 노스키부, 사우스키부, 뭐 이투리, 이런 노스키부하고 이투리, 사우스키부는 언급이 안 됐는데 거기에 11,000명의 유엔 평화유지군이 있지만 별로 이제 힘을 못 쓰는 상황이라고 로이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해서 1,200명을 콩고에 또 파송한 상태라고 하고, 차드는 콩고가 이렇게 차드에 좀 도와달라고 에스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콩고 동부 지역의 반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명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언급되는 분이 펠릭스 슈세케디, 이분은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되시는 분, 펠릭스 슈세케디,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펠릭스 슈세케디라는 그 콩고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2019년부터
이렇게 대통령이 된 이분이 있고, 그 다음에 AFC 연합의 수장으로 해가지고 코넬레 난가가 이분은 이제 M23 반군들하고는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AFC 콜리션이라고, 코넬레 난가라는 분이 M23 반군과는 별도로 있는 분이 있어 가지고 AFC를 이끌고 있는 리더로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이분이 이제 조금 중요한데, 왜냐하면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그러고, 직접 옛날에 이제 군인으로서 굉장히 험한 전투 지역에서 경험을 해와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지금 르완다의 대통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폴 카가메 이분은 이제 그런 아주 이제 뼈가 전 상태에서 굵어져 가지고 무서울 게 없이 그렇게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M23 반군을 지원하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 르완다의 대통령 폴 카가메, 이전에 이제 게릴라 리더였다 그러고, 이분이 언제부터 권력의 중심에 있었느냐 하면은 르완다에서 1994년 이제 인종 대학살로 굉장히 유명한 엄청난 사람이 죽었던 1994년 제노사이드, 그때에 카가메가 거기 이제 한 가운데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고, 거의 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르완다는 항상 뭔가 르완다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콩고의 반군으로부터 이제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행동을 옮기는 그런 이렇게 스타일이에요. 이분이 제일 주목을 받고 있는 분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코넬리 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코넬리 난가, AFC 이제 연합군을 이끌고 있는 코넬리 난가, 이분은 M23 반군이 주도하는 콩고민주공화국 연합의 그게 이제 AFC인 것 같은데, 이 수장으로 지금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의 지금 대통령이 치세케디를 권좌에 올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대통령 배후에 2019년부터 콩고 민주공화국 대통령이 있던 그 배후에 코넬리 난가가 있다. 그 이후 대통령과 갈등을 겪어온 그런 콩고 정치인들과 반군 단체들로 구성된 거대한 연합인 콩고 플루브 연합, AFC가 이제 콩고 플루브 연합의 약자인가 본데 AFC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콩고 동부 쪽을 이렇게 진격하는 군대는 M23 반군으로 나오는데, 이 반군이 주도하는 군대가 코넬리 난가가 이끄는 AFC 콩고 민주공화국 연합이니까, 이 M23하고 코넬리 난가도 앞에서 이제 제가 세퍼레이트 됐다고 영어에는 그렇게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같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이걸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 카가메에 대해서도 여기 이제 기사를 번역해서 보면은, 이 르완다 대통령인 폴 카가메는 1994년 르완다 대학살 이후에 권력 중심에 있었고, 반대 세력에 거의 직면하지 않고 르완다가 콩고 반군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르완다하고 콩고랑 같이 이렇게 싸우는데, 그 세력으로 떠오른 것이 M23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한번 이해하면 빠를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좌측이 콩고 민주공화국이고 우측이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가 있는데, 요거의 크기가 빨간 표시를 쭉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큰 원이 20번의 이제 이벤트, 여기서 뭐 전투가 일어나고 반격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고, 조그마한 것이 한 번 일어난 데인데, 여기 이제 많이 이렇게 발생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표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고마 주위에도 굉장히 많은 전투가 발생을 했고,
여기는 노스 키부 동부 쪽에 노스 키부가 요렇게 노스 키부가 있고, 이제 사우스 키부는 요 지점이 사우스 키부, 북하부가 여기에 속하는데, 노스 키부의 동쪽에 주로 많이 이렇게 전투가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일어나서 이제 뭐 사상자들의 숫자를 보면은 2024년인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2월 달에 이렇게 쑥 많이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M23 반군들이 콩고 지역으로 고마로 막 가서 이제 점령을 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북하부 그런 지역에서 전투를 벌임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지금 2월 달부터 2월 전이니까 1월 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많이 발생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뭐 부족 문제 때문에 싸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에 저도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미국이 콩고 동부 쪽으로 이렇게 운송 루트를 해가지고 지하 자원을 싣고 아프리카 서부 쪽에서 항구를 통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기 이 콩고 동부 지역에 특히 이제 사우스 키부 지역으로 이쪽 지역에 엄청난 광물 자원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보면 이제 금이 이렇게 노란 칼라 금색깔로 된 것이 다 금광이 있으니까 엄청난 금광이 있고, 또 다른 미네랄들, 다른 광물들은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특히 사우스 키부 지역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마 이쪽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으로 전투가 이렇게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또 이 광물들이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 속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가지고 제일 많이 이미 이제 요 점령한 고마시 이쪽 편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광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더 욕심을 내가지고 이쪽 전역을 다 하면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쪽을 다 먹는 사람들이 이것을 장악하게 된다면은 더 많은 전투나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북하부 지역 이쪽에서 지금 요 두 개 고마하고 북하부 지역을 점령을 했는데, 반군들이 M23 그 반군들이 더 욕심을 낸다면, 그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더 먹으려고 하면은 이쪽 지역에서 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